서맹수 TV입니다. 금일은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본다면 그것이 진실을 여기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게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이와 같아 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자가 생겨난 후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질적 환경은 결국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하여 남북이 전쟁까지 하면서 나누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북조선공화국은 한 민족이면서 국민들은 모두 자유를 사랑하는데 상위 지도부를 형성한 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면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세력이 공산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 없는 나라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김영삼, 김대중을 거치면서 나라에 지향하는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북의 종속국으로 전락한 느낌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북서열 17이라고 평가된 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그의 서열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가는 그는 문재인 좌파 공산의 한 식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주 5.18 사태에 대한 평가는 좌파 공산당의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며 헌법에 5.18 정신을 넣는 데 긍정적 평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칭하며 국가 유공자로 추서하였습니다. 그는 우파의 아이콘 심한원 박사를 5.18 사태 시 북의 특수군이 작전하였다는 주장을 법을 어겼다 하여 감옥에 툭 찍힌 사람입니다. 이것이 법을 어긴 내용입니까? 평가의 가치는 정의의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가는 그는 좌파 공산당이 주장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면에서 그의 정신세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파라고 자신을 위장우파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의 절차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상부 대선에서 24시 결과는 이재명이 8.7% 앞서 있었고 잔여표는 1%였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재명에게 주어졌으나 홍세신을 넘기면서 왠지 0.7%가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공세실을 넘기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부정선거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좌파 공산당의 플랜B로 전환된 결과임을 추정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그의 행동은 우파를 지향하는 면을 쫓아가는 것과 좌파 공산당의 모습이 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혈맹의 모습은 우파가 지향하는 면입니다. 한일 배상금 문제와 개인 배상 문제는 분리 생각해야 하나 그는 동일하게 생각함으로써 우파의 눈높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우파의 정체성 문제의 혼란을 초래해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칼을 겨누는 현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당에 대한 그의 자유주의 정신은 정상적 우파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평가는 그는 세계주의자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자세는 정의와 진실의 길을 가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이 전전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는 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하는 것입니다. 시도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길은 오직 정의와 진실이 살아 숨쉬는 길로 가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 이 지구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존경과 추앙을 받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